안녕하십니까. 윤효창TV 세상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도 커피를 마셨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해서 세계의 커피 소비량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완전히 국민들의 사랑받는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커피의 주성분이 카페인인데 이 물질이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심으로써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나타내줍니다. 물론 너무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있죠. 그러나 하루에 한 넉 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서너 잔 매일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에 이러한 각성 효과 때문에 같이 커피를 마실 때 대화가 보다 개방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다 친밀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대화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게 되고 유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같이 한다는 그런 공유감을 느낄 수가 있죠. 마치 어떤 사람하고 영화 구경을 같이 갈 때 또 구경도 하고 팝콘도 같이 먹으면서 그럴 때 보다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어떤 경험을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같이 하면 그 딱딱한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보다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커피는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해리포터 그 저자가 그 책을 쓸 때에는 커피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저자가 살던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그 시내 중심가에 니콜슨 카페가 있어요. 거기 매일 나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 음악가도 커피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커피 칸타타라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쓴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작가 또 사상가 볼테르가 있죠. 이 사람은 완전히 커피 중독자였어요. 하루에 50잔씩 마시면서 사색에 몰두하고 글을 썼습니다. 베토벤도 커피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음악가는 좀 특이하게도 원두를 60개를 정확하게 세서 내린 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 톰 소야의 모험을 쓴 작가죠. 이 사람도 커피를 아주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술과 음식, 여자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커피는 내가 포기 못하겠다.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18세기 후반이죠. 카페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서 서로 정치적 또 사회적 문제를 토론하고 사상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카페가 제공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혁명적 감정이 고취됐죠. 그리고 카페에서 신문이나 팜플렛 같은 것을 서로 읽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혁명 사상이 빠르게 사회 속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카페는 혁명 사상을 가진 사상가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이 카페 프로코프. 이 카페에서 당시에 유명한 볼테르, 루소 같은 사상가를 포함한 여러 지식인들 또는 혁명가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페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통해서 사업을 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퀸시에서 커피와 도너츠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체인점을 시작한 던킨 도너츠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들어와 있죠. 이 던킨 도너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체인점입니다. 커피의 쓴맛과 도너츠의 단맛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 체인점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 커피 회사에 유명한 스타벅스가 있죠. 1970년도에 미국 시애틀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 창립자는 이태리 여행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커피를 만들어 파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리에 가서 미국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카페 분위기나 커피의 다양한 종류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광장이나 바에서 분위기를 즐기면서 어떤 종류의 사회적 경험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거기서 깊은 인상을 받고서 저런 종류의 카페와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미국에 도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 인스턴트 커피를 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창업자가 이태리에서 본 것은 고품질 원두 커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미국에 도입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태리 사람들이 아주 능숙하게 만드는 걸 보고서 거기 또 아주 멸려돼서 그것도 도입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장소의 분위기도 예술적 감각을 갖춘 매력적인 분위기여서 미국의 무미건조한 카페와는 대조를 이뤄서 저런 매력적인 커피 마시는 장소를 미국에도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사회 분위기는 젊은 층에서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어요. 그 히피 운동 같은 거, 머리를 길게 기른 장발도 그 당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 사회 분위기는 사실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스타벅스 창업자는 이태리의 카페에다가 미국적인 요소를 가미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보다 활기차고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보다 활기차고 환영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태리 커피숍 넘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보다 큰 그림을 강조했습니다. 커피는 뜨거운 상태에서 마십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독일에서 있을 텐데 독일 친구가 초대를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커피를 같이 마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식탁에 커피를 넣고 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커피가 너무 뜨거우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뜨거운 커피는 좀 기다렸다가 마십니다.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는 이 찬 커피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맛이 같다는 표현을 할 때 찬 커피 같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찬 커피를 마십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선호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아이스 라떼 같은 찬 커피는 카페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시원함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